친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말. 지난 주말에 제가 즐겨 찾는 작은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과 함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사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옆 테이블에서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이 조금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저는 친밀함 속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곤 해요. 하지만 이 편안함이 때로는 예의를 잊게 만들 수도 있지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에게 더욱 예의를 갖추고 진심을 다해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매너가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몇 가지 실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우선, 친하다고 해서 상대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또,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밀함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고 존중하는 방법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더욱 밝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부끄러운 일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봄날, 내가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남성분이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분은 통화 중 자신의 최근 실수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점점 커져서 카페 안 사람들 모두가 그분의 사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나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가끔 실수를 하고 부끄러운 일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을 남에게 말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실패나 부끄러운 경험을 말했다가 그 정보가 잘못 전달되어 결국 자신의 이미지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심리학자 그레네 브라운도 말하지만, 신뢰가 쌓이기 전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너무 빨리 공개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때로는 그 정보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실패나 부끄러움을 공유하기 전에는 항상 그 관계에서 얼마나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해요. 게다가 문화에 따라서도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서는 개인적인 실패를 공유하는 것이 더욱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부끄러운 일을 말하기 전에는 그 말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친한 사이일지라도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잘 고려해서 공유해야 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신중하게, 언제나 현명하게 행동하자고요. 두 번째로, 타인의 비밀을 밝히지 마라. 며칠 전 어느 평화로운 저녁에 나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비밀을 다른 이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은 비밀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비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신뢰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며 성장하고 그 신뢰가 깨지면 마음도 함께 상하게 되죠.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에요.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공간과 비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그건 마치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칸트라는 철학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이 밝혀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해요. 한 사람의 평판이나 관계가 단번에 나빠질 수 있고 그 파급 효과는 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도 흐려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밀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기도 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중하게 서로를 생각하며 행동하자고요. 비밀을 지키는 작은 행동이 큰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친구를 경솔하게 이용하지 마라. 얼마 전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직장 내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동료들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친구나 동료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친구를 이용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친구라는 관계는 서로를 돕고 응원해야 하는데 만약 이 관계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단지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친구 사이라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해야 하고 그 신뢰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하죠. 이를 윤리적으로 보면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랍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결국 신뢰를 잃고 그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자면 친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죠. 이런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다른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친구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만약 친구를 이용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엔 끝나게 될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죠. 친구라는 관계는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친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해요. 네 번째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자. 몇 년 전 제가 한 소규모 기업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동안 저는 한 선배가 자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가 정말로 사교적인 사람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사실은 자신의 사업적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계는 모두 계산적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금전적 이득만을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인간 관계는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존재해야 해요.
만약 관계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 관계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사라지게 마련이죠. 윤리적으로 보면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사실상 그들의 인간적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얻어야 할 진정한 가치는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금전을 목적으로 한 관계는 종종 피상적이고 결국엔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실제로 서로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대신 불안과 불만족을 낳게 마련이죠. 진정한 인간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런 금전적 목적의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않아요. 이득이 사라지면 관계도 금방 끝나버리죠. 이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관계를 맺을 때 진심을 다하고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해요. 이런 관계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까울수록 예의를 잃지 말자. 얼마 전 제가 새로 시작한 요가 클래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 가본 거라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조금 어색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분은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편안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예의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작은 변화가 제 주변 환경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죠.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가끔은 예의를 잊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싶다면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칼딩어에 따르면 모든 인간 관계는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예의와 존중은 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이 예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감사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인간은 자체적인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도 그들의 인간됨을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할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때 전체 사회가 더욱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의 있고 친절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결국 친밀한 관계일수록 예의를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그 관계의 건강과 지속성에 필수적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말하면서도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친밀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과의 순간은 매우 소중하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조차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계를 너무 허물어서는 안 되죠. 사실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한다는 표현이며, 이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죠. 예를 들어, 작은 감사합니다나 죄송합니다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예의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더욱 풍부하고 즐거운 사회를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욱 아름답고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밀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친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말. 지난 주말에 제가 즐겨 찾는 작은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과 함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사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옆 테이블에서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이 조금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저는 친밀함 속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곤 해요. 하지만 이 편안함이 때로는 예의를 잊게 만들 수도 있지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에게 더욱 예의를 갖추고 진심을 다해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매너가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몇 가지 실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우선, 친하다고 해서 상대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또,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밀함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고 존중하는 방법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더욱 밝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부끄러운 일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봄날, 내가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남성분이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분은 통화 중 자신의 최근 실수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점점 커져서 카페 안 사람들 모두가 그분의 사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나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가끔 실수를 하고 부끄러운 일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을 남에게 말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실패나 부끄러운 경험을 말했다가 그 정보가 잘못 전달되어 결국 자신의 이미지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심리학자 그레네 브라운도 말하지만 신뢰가 쌓이기 전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너무 빨리 공개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때로는 그 정보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실패나 부끄러움을 공유하기 전에는 항상 그 관계에서 얼마나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해요. 게다가 문화에 따라서도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서는 개인적인 실패를 공유하는 것이 더욱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부끄러운 일을 말하기 전에는 그 말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친한 사이일지라도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잘 고려해서 공유해야 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신중하게, 언제나 현명하게 행동하자고요. 두 번째로 타인의 비밀을 밝히지 마라. 며칠 전 어느 평화로운 저녁에 나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비밀을 다른 이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은 비밀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비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신뢰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며 성장하고 그 신뢰가 깨지면 마음도 함께 상하게 되죠.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에요.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공간과 비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그건 마치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칸트라는 철학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이 밝혀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해요. 한 사람의 평판이나 관계가 단번에 나빠질 수 있고 그 파급 효과는 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도 흐려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밀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기도 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중하게 서로를 생각하며 행동하자고요. 비밀을 지키는 작은 행동이 큰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친구를 경솔하게 이용하지 마라. 얼마 전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직장 내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동료들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친구나 동료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친구를 이용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친구라는 관계는 서로를 돕고 응원해야 하는데 만약 이 관계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단지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친구 사이라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해야 하고 그 신뢰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하죠. 이를 윤리적으로 보면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랍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결국 신뢰를 잃고 그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자면 친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죠. 이런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다른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친구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만약 친구를 이용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엔 끝나게 될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죠. 친구라는 관계는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친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해요. 네 번째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자. 몇 년 전 제가 한 소규모 기업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동안 저는 한 선배가 자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가 정말로 사교적인 사람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사실은 자신의 사업적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계는 모두 계산적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금전적 이득만을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인간 관계는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존재해야 해요. 만약 관계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 관계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사라지게 마련이죠. 윤리적으로 보면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사실상 그들의 인간적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얻어야 할 진정한 가치는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금전을 목적으로 한 관계는 종종 피상적이고 결국엔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실제로 서로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대신 불안과 불만족을 낳게 마련이죠. 진정한 인간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런 금전적 목적의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않아요. 이득이 사라지면 관계도 금방 끝나버리죠. 이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관계를 맺을 때 진심을 다하고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해요. 이런 관계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까울수록 예의를 잃지 말자. 얼마 전 제가 새로 시작한 요가 클래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 가본 거라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조금 어색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분은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편안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예의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작은 변화가 제 주변 환경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죠.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가끔은 예의를 잊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싶다면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칼딩어에 따르면 모든 인간 관계는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예의와 존중은 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이 예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감사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인간은 자체적인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도 그들의 인간됨을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할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때 전체 사회가 더욱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의 있고 친절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결국 친밀한 관계일수록 예의를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그 관계의 건강과 지속성에 필수적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말하면서도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친밀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과의 순간은 매우 소중하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조차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계를 너무 허물어서는 안 되죠. 사실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한다는 표현이며 이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죠. 예를 들어 작은 감사합니다나 죄송합니다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예의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더욱 풍부하고 즐거운 사회를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욱 아름답고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밀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친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말. 지난 주말에 제가 즐겨 찾는 작은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과 함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사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옆 테이블에서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이 조금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저는 친밀함 속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곤 해요. 하지만 이 편안함이 때로는 예의를 잊게 만들 수도 있지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에게 더욱 예의를 갖추고 진심을 다해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매너가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몇 가지 실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우선, 친하다고 해서 상대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또,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밀함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고 존중하는 방법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더욱 밝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부끄러운 일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봄날, 내가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남성분이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분은 통화 중 자신의 최근 실수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점점 커져서 카페 안 사람들 모두가 그분의 사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나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가끔 실수를 하고 부끄러운 일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을 남에게 말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실패나 부끄러운 경험을 말했다가 그 정보가 잘못 전달되어 결국 자신의 이미지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심리학자 그레네 브라운도 말하지만, 신뢰가 쌓이기 전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너무 빨리 공개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때로는 그 정보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실패나 부끄러움을 공유하기 전에는 항상 그 관계에서 얼마나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해요. 게다가 문화에 따라서도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서는 개인적인 실패를 공유하는 것이 더욱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부끄러운 일을 말하기 전에는 그 말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친한 사이일지라도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잘 고려해서 공유해야 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신중하게, 언제나 현명하게 행동하자고요. 두 번째로, 타인의 비밀을 밝히지 마라. 며칠 전 어느 평화로운 저녁에 나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비밀을 다른 이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은 비밀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비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신뢰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며 성장하고, 그 신뢰가 깨지면 마음도 함께 상하게 되죠.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에요.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공간과 비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그건 마치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칸트라는 철학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이 밝혀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해요. 한 사람의 평판이나 관계가 단번에 나빠질 수 있고, 그 파급 효과는 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도 흐려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밀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기도 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중하게 서로를 생각하며 행동하자고요. 비밀을 지키는 작은 행동이 큰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친구를 경솔하게 이용하지 마라. 얼마 전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직장 내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동료들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친구나 동료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친구를 이용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친구라는 관계는 서로를 돕고 응원해야 하는데, 만약 이 관계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단지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친구 사이라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해야 하고, 그 신뢰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하죠. 이를 윤리적으로 보면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랍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결국 신뢰를 잃고 그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자면 친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죠. 이런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다른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친구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만약 친구를 이용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엔 끝나게 될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죠. 친구라는 관계는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친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해요. 네 번째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자. 몇 년 전 제가 한 소규모 기업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동안 저는 한 선배가 자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가 정말로 사교적인 사람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사실은 자신의 사업적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계는 모두 계산적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금전적 이득만을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인간 관계는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존재해야 해요. 만약 관계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 관계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사라지게 마련이죠. 윤리적으로 보면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사실상 그들의 인간적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얻어야 할 진정한 가치는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금전을 목적으로 한 관계는 종종 피상적이고 결국엔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실제로 서로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대신 불안과 불만족을 낳게 마련이죠. 진정한 인간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런 금전적 목적의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않아요. 이득이 사라지면 관계도 금방 끝나버리죠. 이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관계를 맺을 때 진심을 다하고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해요. 이런 관계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까울수록 예의를 잃지 말자. 얼마 전 제가 새로 시작한 요가 클래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 가본 거라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조금 어색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분은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편안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예의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작은 변화가 제 주변 환경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죠.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가끔은 예의를 잊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싶다면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칼딩어에 따르면 모든 인간 관계는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예의와 존중은 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이 예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감사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인간은 자체적인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도 그들의 인간됨을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할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때 전체 사회가 더욱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의 있고 친절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결국 친밀한 관계일수록 예의를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그 관계의 건강과 지속성에 필수적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말하면서도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친밀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과의 순간은 매우 소중하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조차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계를 너무 허물어서는 안 되죠. 사실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한다는 표현이며 이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죠. 예를 들어 작은 감사합니다나 죄송합니다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예의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더욱 풍부하고 즐거운 사회를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욱 아름답고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밀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